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기술사 황동환입니다. 제가 맡게 된 부분은 화재 역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강의인데 오늘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방 감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한 다년간 소방 업무에 저는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방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소방 기술사가 2007년 말 397명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난 그 추세입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뽑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이렇게 많이 뽑을 때 공부하시면은 더욱더 이 보람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007년도 말쯤에서 이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답이 뭐 공부를 해가지고 왜 기술사가 되느냐, 또는 뭐 다른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 자기 개발을 좀 중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 한 32%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서 공부를 해서 또 기술사가 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이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기 PR도 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뒤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라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방기술사 공부 선택하신 거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이 선택한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반은 가지 않았는가 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방기술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화재 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화재 역학은 화이어 다이나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들은 열 에너지의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화, 그 다음에 화염 확산, 뭐 연소 속도, 또는 연소 생성물, 연소 생성물의 이동 과정, 뭐 그런 것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목적. 그래서 실질적인 방화 설계를 한다. 실질적인 방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화재 위험성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학문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본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답안지를 쓰는 요령,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안지를 쓰는 것은 사실은 그 공부가 얼마만큼 어렵게 되느냐, 오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그 이 83회 이 문제,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회 문제에서 어떤 거가 있었냐 하면은 1교시에는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소 속도,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해서 물론 쓰셔도 되지만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셨다면은 그렇게는 안 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답이라는 게 첫 번째가 혼합물. 그러니까 이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온도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압력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첨가제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난류의 영향. 물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되는 낱말만 이렇게 나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온도가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이 있을 테니까 내려갈 때는 어떻고 올라갈 때는 어떻고 하는 것을 기술해야 될 겁니다. 압력도 마찬가지겠죠. 낮은 압력, 높은 압력. 일대의 그 연소 속도,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촉매 작용을 하는 이 정촉매가 있고 또 부촉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촉매, 부촉매요. 할로겐 같은 게 바로 이게 부촉매인데요. 이런 부촉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소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겁니다. 또 정촉매면은 더욱더 촉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류의 영향이라는 것은 바람의 영향입니다. 즉, 외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실의 구조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통풍력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5개를 이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이 5개를 쓰라라고 하는 것은 1교시에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하나에 한 문항에 2점이라는 얘기입니다. 2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덜 써졌다. 그렇다면 이걸 뭐 못 썼다 하면 이거 안 주고 또 이것도 못 썼다 하면 이것도 안 줄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6점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채점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는 어떤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치가 없으면은 이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한번 그 채점을 하느라고 해서 쭉 해봐 보면은 혼자일 때, 한 사람일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은 여러 사람일 때는 절대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든 간에 점수를 전부 다 이렇게 주어지게끔 해서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게끔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점수가 몇 점인지 알죠. 혹시라도 내가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몇 점,
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B라는 사람도 비슷하지만은 어떤 기준치가 없더라. 그러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 수가 몇백 명, 뭐 1000명이 넘어간다면은 그야말로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채점을 하는 사람하고 출제를 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사람이 출제의 의도, 말하자면은 이러이런 그 모범 답안 이런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점수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놓고 보자면은 4교시나 이게 3교시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25점짜리 이런 문제들인데요. 지난 83회 3교시 문제를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 1번 문제에 보면은 펌프의 흡입 특성에 따른 1하고 유효 흡입 양정입니다. 그래서 1 유효 흡입 양정요. 이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효 흡입 수두하고 그 다음에 필요 흡입 수두의 개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2는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 또 발생 시 현상, 또 방지 대책과 유효 흡입 양정과 캐비테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작성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1, 유효 흡입 양정. 그래서 이걸 NPSH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흡입 수두, 그 다음에 필요 흡입 수두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랬네요. 유효 흡입 수두 했으니까 NPSH-AV하고 두 번째는 NPSH-RE를 하라는 거예요. available하고 require. 그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캐비테이션을 했으니까요. 캐비테이션을 했는데 여기서는 발생 원인, 첫 번째가 발생 원인, 두 번째는요 발생 시 현상, 발생 시 현상, 세 번째는요 방지 대책을 쓰라고 그랬네요. 방지 대책. 물론 이 중간에 이 어떤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25점인데 25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방법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즘은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 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 유형이 참 좀 애매하게 나왔었어요. 두리뭉실하게 어떤 것부터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뭐 발화기구를 뭐 상론하시오. 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써야 될지를 상당히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출제하고 채점하고 구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이 답안을 쓰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답안 작성 요령도 있지만은 물론 이 답안지를 또 작성하는 요령도 필요로 합니다. 답안지를 작성한 요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먼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칸이 많이 쳐져 있는데요. 요게 14페이지가 됩니다. 14페이지를 지금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구멍 뚫어서 철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B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채점관도 요 선 이후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답안지에다가 작성할 때 1번 문제 1번 1 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캐비테이션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쭉 써서 어떤 내용인지만 하고는 이렇게 끊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아가지고 길어서 원래 그 문제대로라면 한 4줄 5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있게끔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이라고 써야죠. 답. 그리고 이런 뭐 이 개요가 되면은 개요. 또 이래서 이 어떤 내용을 쓰시고 또 이는 이제 아까 저 캐비테이션 NPSH RE하고 NPSH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번은 예 NPSH AV 에서 어떤 내용을 쭉 쓰시고 뭐 필요로 하다 보면 여기다 1번 쓰셔도 되고 2번 쓰셔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한 칸 밑에다가 2번에서 NPSHRE를 이제 써야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논술을 하고 매 문제마다 2칸을 띄는 겁니다. 답안 작성한 다음에 꼭 끝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칸을 띱니다. 그러면 여기서 2칸 띄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물론 A4 용지에다가 칸을 쳐서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이 답안지 이걸 만들어서 본인이 작성을 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건 답안지하고 상관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냐면은 제가 해왔던 방법이라면은 A3 용지를 칸을 나눕니다. A3 용지가 길게 큰 칸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4등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여백은 조금 있어야 되겠죠. 4등분을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바로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한 페이지. 그렇다면은 10점짜리 문제를 내가 정리를 한다면은 이 한 페이지 요 면에다가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칸 정도 더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점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10점, 여기 10점, 5점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물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쓴다고 보면은 이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간이 남는 거겠죠. 물론 더 메모를 해가면서 더 써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양적으로 볼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72%로 해서 축소 복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A4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4 용지가 되니까 A4로 해서 구멍 뚫어서 딱 철해서 본인이 항상 보는 건데 이렇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한 장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하자라면은 페이지를 많이 남겨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우선은 연습할 때는 또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한다고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페이지를 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러면은 필요하겠느냐. 물론 100분이니까 100분 내내 쓰고 있다면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합격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할까요? 그래서 달필인 사람은 제 주위에서 보면은 한 60분 정도, 약 60분 정도면은 14페이지를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이 남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은 이 생각을 좀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유가 있죠. 말하자면 문제지에다가 쓰고자 하는 것을 목록을 전부 다 메모를 해서 순서도 잡아야 되고 키워드도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암기했던 것도 생각나면은 그때그때 딱 적어 놓으면은 이런 게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성할 때 흔들림 없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과연 내가 그러면은 보고 쓰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그렇다면 안 보고 쓰는 데는 생각까지 해가면서니까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는 것을 가늠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요령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쓰는 것은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이 필적을 조금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기술사 공부를 해보셨거나 한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글씨체도 잘 안 나가고 어느 정도 좀 크게도 써야 되고 빨리도 써야 되고 또 남이 알아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연습밖에는 없는데, 그러려면은 글씨체가 백강고시체라는 게 있습니다. 백강고시체는 백강 선생님이 고시생들을 위해 가지고 개발이라 할까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쉽게 되더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가, 나, 다, 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붙여나가면은 한결 그 글씨가 매끄럽게 되고 좀 힘이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써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뭐 암기 위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해 중심으로 할 거냐, 또는 많은 책을 읽어서 내가 그 섭렵을 할 거냐, 아니면 한 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책은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책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기술사 수험서라든가 이 책은 어떤 그 국내에서 어떤 학자가 이론을 터득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외국 서적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전파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번역이 일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해서 다시 또 책을 쓴 거, 이건 또 엉뚱하게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꼭 여러 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면 혼동이 되니까 차라리 한 권 가지고도 제대로 좀 안 다음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거, 잘못됐다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책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그 방법이 어느 누구는 이 암기를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히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답을 쓸 수가 없는 걸요. 또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꼭 해서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 실력이 안 되니까 이번 시험에는 내가 포기하고 다음번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없고 또 되지도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게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그걸 평가를 해보고 또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는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뭐 공부하는 방법이야 각각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어폰을 꽂아야만이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젊은 그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해야만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산책하면서 메모장 봐가면서 생각과 곁들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잘 되는지는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한다는 것은 사람의 특성이 각각 틀리고
또 받아들이는 것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꼭 소방기술사가 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면은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참 집념 하나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도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꼭 그 한꺼번에 같이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